안녕하세요. 왕눈이 아빠 김종선입니다. 오랜만에 왕눈이 활용편 동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2017년 맞아서 왕눈이 SQL BGuides 프로페셔널 버전 6를 드디어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혼자 박수 쳤어요. 아, 버전 6에서 대시보드 관련된 내용이랑 고고학 쿼리 관련된 내용이나 혹은 대기 분석 등등등 핫한 피처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틈틈이 버전 6에서 특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도움되는 기능들, 핫한 피처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허리 튜닝 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버전 6의 쿼리 튜닝 도우미 4총사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기능은 제가 필드에 나가서 쿼리 튜닝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현업에서 왕누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구현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 기능 어떤 것들인지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아주 간단하나마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시나리오를 쭉 따라가면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소개를 했어요. 동영상 보시면 아마 음, 실무에서 응용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어떤 사총사들인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실제 데모로 바로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기능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별도의 메뉴들, 화면들이고요. 우선 첫 번째가 누락 인덱스 분석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고부화 쿼리가 잡혔는데 그 고부화 쿼리에 누락 인덱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실제로 특정 컬럼이나 컬럼 조합에 어떤 인덱스가 필요한데 인덱스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 그 컬럼에 어떠한 인덱스들, 어떠한 조건들이 지금까지 사용이 되어 왔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검색이 필요했는지, 그래서 정말로 그 인덱스를 만드는 게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조합으로 인덱스를 만드는 게 좋을 것인지, 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인덱스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새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기존 인덱스를 개정해서 수정해서 어, 인덱스를 만들어주는 것 같은 효과를 얻을 것인지 분석하는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 그 해당 조건에 그 해당 인덱스를 만들었을 때 정말로 인덱스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혹은 부작용은 없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컬럼에 어떤 값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통계 정보를 확인을 해서 많은 것을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한 또 기초 데이터, 분석 데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열 통계 정보 분석이라고 하는 메뉴와 기능 이렇게 해드릴 거고요. 세 번째, 그 컬럼을 참조하는 쿼리가 하나만 존재한다면 사실 인덱스를 만들거나 수정하는 건 쉽습니다. 문제는 동일한 컬럼에 서로 다른 쿼리 혹은 그 컬럼에 서로 다른 조건자들, 조건식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인덱스를 하나 만들었을 때 다른 어떤 쿼리들이 영향을 받을 것인지 혹은 도움이 되거나 혹은 최악의 경우에는 성능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미리 예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동시 사용이 매우 많은 시스템 혹은 해당 쿼리가 동시 호출이 많은 쿼리라고 할 때 더더욱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특정 열참조 쿼리 목록을 제공을 해줍니다. 세 가지가 핵심 기능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보너스. 특정 프로시저 안에 동적 쿼리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거나 또 다른 서브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형태일 경우에 왕눈이 고박 쿼리에서 그 쿼리는 보이는데 쿼리를 호출한 프로시저가 안 나오죠. 예, SQL 서버가 그 연결고리까지 저장하고 제공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따로 해당 프로시저 확인하실 수 있도록
특정 문자열을 가지고 그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프로시저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메뉴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 네 가지에 플러스 해서 원래 왕눈이에서 제공하던 실행 계획 분석 정보, 또 개발자분들이나 혹은 튜닝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셨던 도움말 기능이 있죠. 이것들을 같이 응용을 하시면 쿼리 튜닝을 하시는데 왕눈이의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쿼리 튜닝 도우미 4총사 소개해드렸고요. 실제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시나리오로 해서 소개해드리는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영상과 함께 이번 활용편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핫한 퓨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월 2일 하루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선이었습니다. 자, 우선 테스트할 샘플 쿼리가 하나 필요하니까요. 제가 프로시저 하나를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번 반복 수행을 하고 스레드는 하나로 호출을 하고요. 중간에 10ms 정도의 딜레이, 슬립 타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그램은 SQL 비가이즈 해머, 왕눈이 해머 프로그램이고요. 실행하는 동안에 응답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밑에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X축이 듀레이션이니까요. 지금 보시기에 대략 한 500ms 내외의 응답 속도를 보여주는 프로시저 쿼리 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제 스벌비가이즈 프로페셔널 왕눈이 화면을 조금 보죠. 고바 쿼리 발생 현황 쪽에 빨간색 CPU 시간하고 그리고 주황색 병렬 두 개 이상의 스레드를 사용한 병렬 호출에 대한 고바가 발생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더블 클릭을 해서 어떤 쿼리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 4개, CPU 타임 1.4초, 경과 시간 0.4초, 그리고 CX 패킷 병렬 처리 대기가 일부 남아 있었고요. 해당한 쿼리를 클릭을 해보면 팩트 오더스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커스터머 키를 검색을 하고 그리고 오더 데이트를 112번 포맷으로 변경해서 검색을 수행하는 두 가지 조건자를 가지고 있는 간단한 쿼리이고요. 이 쿼리가 보시는 것처럼 골뱅이 1 인티저, 골뱅이 2 마차 해서 맥이븐스 쿼리로 변환된 상태로 DB에서 실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쿼리에 대한 실행 계획을 먼저 확인을 해보죠. 왕눈이에서 제공하는 실행 계획을 통해서 보면 이 쿼리가 지금 클러스터드 인덱스 스캔을 수행을 해서 동작을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하는 테이블 개체는 팩트 오더스 그리고 해당 인덱스는 클러스터드 인덱스. 여기에 보면 조건자 부분에 워닝, 경고가 발생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기존에 왕눈이를 도입을 하셨거나 혹은 이제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은 아마도 관심 있게 보셨던 기능일 거예요. 왕눈이 실행계 분석에서 이렇게 경고를 출력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터 조건이라고 해서 경고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경고사항에서 보면 커스터머 키에 대한 컨버트 그리고 오더 데이트에 대한 컨버트 내용을 경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쿼리상에서 이미 저희가 확인했던 부분 필터 조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인덱스가 있지만 그 인덱스를 정상적인 방법, 시크 조건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인덱스를 스캔으로 검색을 해서 인덱스 시크 조건이 아닌 단순 조건, 필터 조건으로 사용이 돼서 인덱스를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액세스하도록 그래서 더 많은 IO가 발생을 하도록 우리가 예상 가능한 성능보다도 더 나쁜 수치를 만들어내는 경우를 필터 조건이라고 해서 표현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인덱스가 제대로 검색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경고 조건에 해당이 되죠. 병렬 쿼리로 연산이 수행되는 걸 알 수 있고 예상 행수는 한 건입니다. 그리고 또 왕눈이 사용자분들이 좋아하는 기능이죠.
이 도움말에 보면 오더 데이트가 바차 컨버트 함수로 사용이 돼서 서치 아규먼트 위반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쿼리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점, 필요한 인덱스가 없거나 인덱스 검색 조건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도움말 정보를 제공하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사실인지 저희가 확인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누락 인덱스 정보가 제공이 되죠. SQL 서버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하는 기능입니다. 특정 쿼리에서 인덱스가 없거나 사용이 되지 못할 때 누락 인덱스라고 해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메타데이터로. 왕눈이에서는 그 메타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관리자나 혹은 개발자, 쿼리 튜닝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하고 그리고 의미 있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스크립트를 직접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죠. 결론적으로 지금 이 쿼리는 오더 데이트에 대한 조건절의 컨버트 함수를 써서 쿼리 자체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불어 오더 키라고 하는 열에 인덱스가 없거나 혹은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참고로 스콜 서버 2012 버전부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요. 실행 계획상에서 인덱스 컬럼에 함수를 쓰거나 혹은 일명 서치 아규먼트 위반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행 계획상의 아이콘에 경고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것만 봐도 필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죠. 왕눈이 실행 계획 분석에서는 이제 그 경고 정보를 가공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공이 되니까요. 이 내용을 응용을 하셔도 됩니다. 잠깐 딴 얘기를 이제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어떤 누락 인덱스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서 누락 인덱스 스크립트를 보거나 혹은 클립보드에 복사를 해서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시간상 클립보드로 복사를 제가 하고요.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미리 열어놨어요. 여기다가 제가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SQL 서버 옵티마이저가 제공해주는 정보상에서는 팩트 오더스 테이블에 커스트 키라고 하는 컬럼, 즉 정확하게 O 커스트 키라고 하는 컬럼에 인덱스가 없다. 그래서 만들어주면 좋겠다. 99.99%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커스트 키라고 하는 열이 이퀄 조건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왕눈이에서 보기 쉽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가공, 조정하실 수 있는 옵션들 리스트도 제공이 되죠.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역시 논외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부 관리자분들이나 사용자분들이 이 SQL에서 제공되는 미싱 인덱스를 100% 신뢰를 하셔서 바로 인덱스를 만드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SQL 서버 개발팀의 전략상 모든 누락 인덱스는 커버링 인덱스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잘못하시게 되면 인덱스 덩치가 너무 커지고요. 그로 인해서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와 같은 트랜잭션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그 열의 인덱스 순서나 정렬 조건 등이 고려되어 있지 않은, 즉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인덱스 제한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100% 믿고 적용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공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가 입장에서 DBA나 DPA 입장에서 한 번 더 검수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최종적인 결과로 반영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이 케이스는 이제 데모를 위한 아주 간단한 쿼리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냥 봐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결론임을 알 수가 있죠. 좀 이따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SQL BGIS 프로페셔널 왕윤희에서 제공해주는 쿼리 튜닝 도우미 자총사를 순서대로 한번 쭉 밟아보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왜 중요한 기능들인지, 또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해야 될 몇 가지 과정들하고 중요한 판단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이 쿼리에서 이 인덱스가 정말로 필요한가? 반대로 얘기하자면 지금 이 커스트 키라고 하는 열에 인덱스가 없는지 혹은 이 열을 포함하고 있는 유사 인덱스는 없을지 그 패턴과 혹은 조합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열에다가 정말로 인덱스를 만들어주면 쿼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다른 부작용은 없을까라는 것도 사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이 인덱스를 만들거나 혹은 기존 인덱스를 수정, 삭제를 한다면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쿼리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 세 가지를 검토를 해보시면 보다도 명확하고 도움이 되는 그리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큰 서비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훌륭한 과정과 접근 방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순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실행계획 분석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테이블 누락 인덱스 검색이라고 하는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럼 실제로는 보시는 것처럼 쿼리 통계 메뉴에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보시게 될 쿼리 튜닝, 가총사, 누락 인덱스 검색, 열 통계 분석, 특정 열 참조 쿼리 검색, 마지막으로 프로시저 내부 문자 검색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루는 주제는 아니지만 관련된 다른 기능들도 매우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나중에 한번 참조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먼저 누락 인덱스 검색 기능입니다. 팩트 오더스 테이블에 SQL 서버가 가지고 있는 누락 인덱스, 특정 열에 어떠한 인덱스가 필요했었는지에 대한 이력 정보를 왕눈이에서 가공을 하고 편집을 하고 집계를 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팩트 오더스 테이블에 이 커스트 키라고 하는 열에 대해서 이퀄 조건으로 사용되었었던 이력이 나와 있죠. 그 외 나머지 컬럼들에 대해서도 인이퀄 열, 즉 이퀄이 아닌 다른 조건, 뭐 between이라든지 like와 같은 범위 조건으로 사용되었던 이력이 제공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특정 열이 어떤 조건으로 사용이 됐고 얼마나 많이 사용이 되었었는지 그리고 그 열이 정말로 인덱스로 필요할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죠. 특히 이 커스트 키 열에 대한 이퀄 조건에 보면 시크로 사용이 되었었던, 시크로 필요했었던 경우의 수가 150번, 120번 매우 많이 발생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로 인해선 평균 감소율이나 평균 감소 비용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사용되고 또 중요하다라는 거 두 가지를 이제 검토해 볼 수 있죠. 이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누락 인덱스와 비교 검토를 하기 위해서 현재는 어떤 인덱스가 만들어져 있는지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서 특정 테이블 개체를 클릭하면 해당 테이블 정보를 출력을 해줘서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데요. 팩트 오더스 테이블에 지금 현재 클러스터 인덱스 하나가 만들어져 있고 행수는 15,000. 네, 그리고 사용량은 약 4기가 정도 해당이 되고 오더 데이트 열입니다. 이 열에 대해서 시크 수와 스캔 수, 기타 트랜잭션 발생 수를 보여주는데요. 스캔을 매우 많이 하는데 사용이 되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말은 실제로 쿼리가 그랬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인덱스를 사용을 하지 못해서 클러스터 인덱스를 스캔했다라는 것도 역시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중요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 열의 인덱스를 만드는 것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기존에 변경을 하거나 조합할 만한 인덱스가 따로 없다. 따라서 이 열을 단독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검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이요. 이 열에다가 인덱스를 만들어 준다면 정말 인덱스가 잘 사용이 될 수 있을까? 혹은 그 부작용이 있을지는 않을까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열통계 분석 기능에서 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쿼리 튜닝 4총사의 두 번째입니다. 팩트 오더스 테이블에 어떤 통계 정보가 생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목록을 확인을 해봅니다. 이 통계 정보 이름에 다른 색깔로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희미하게 표시되는 것들은 auto created, 즉 내부적으로 자동 생성된 통계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인덱스 열 통계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좀 전에 확인해 봤죠. 그런데 이 cost key라고 하는 열에 통계 정보가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테이블의 행수는 1500만 건 해당이 되고요. 이 통계가 만들어지는 데 사용된 샘플링 행수, 인덱스 통계는 전수검사, 전체 행을 다 가지고 통계를 만들었고, 나머지는 1500만 건 중에 대략 한 18만 3천 건, 4천 건 정도를 가지고 통계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샘플링 비율이 매우 낮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그 말은 반대로 이 통계 정보의 정확도에 대한 신뢰, 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고요. 이 커스트 키라고 하는 저희가 지금 인덱스를 만들려고 하는 열에 어떤 컬럼 값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분포되어 있는지, 인덱스를 만들면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 다른 부작용은 없는 것인지를 이제 분석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애널라이즈를 클릭을 해서 출력을 합니다. 자, 먼저 메시지가 하나 확인이 되는데요. 비인덱스 열 통계에 대해 히스토그램 실제 행수 검색 옵션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 옵션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검색 옵션입니다. 히스토그램의 실제 행수 검색 최대 10건인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통계 정보를 출력을 할 때 그 통계 정보의 예상 행수 대비 실제 행수가 몇 개인지를 개별적으로 검색을 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즉, 예상값과 실제값의 오차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상위 10건에 대한 샘플링을 보여주는데요. 만일에 이 컬럼이 인덱스 컬럼이 아니라면 그 10건을 출력하는 데 있어서 부하가 커질 수 있겠죠. 대용량 테이블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왕눈이에서는 이렇게 사전에 한번 경고 메시지, 확인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뭐 몇억 건 이상 되는, 몇 천만 건 이상 되는 테이블이라면 특히 이제 운영 시간에 이 작업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요. 필요하다면 취소를 하시고 이 옵션을 끄신 다음에 애널라이즈를 하시면 됩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꼭 확인을 해보고 싶거나 부담스럽지 않다면 옵션을 체크한 상태에서 애널라이즈를 하시면 돼요. 오른쪽 하단의 이 실제 행수 부분에 지금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죠. 옵션이 체크된 상태에서 애널라이즈를 하게 되면 확인, 이렇게 실제 행수가 샘플링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지금 제가 확인하고 있는 팩트 오더스 테이블의 퍼스트 키라고 하는 열에 대한 통계 정보입니다. 통계 정보라고 하는 개념, 스태터스틱스에 대해서는 따로 학습이 좀 필요하세요. 그래서 별도로 좀 공부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진행하는 쿼리 튜닝 교육과정 혹은 DBA 튜닝 교육과정에 오시면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우선은 사전 지식은 좀 이제 논외로 하고 결과를 붙어보도록 하시죠. 1,500만 건에 대한 테이블에 8만 3천 건, 4천 건을 이용을 해서 샘플링 균열 1.2%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와 같은 통계 정보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요. 대상 컬럼은 커스트 키, 이 컬럼 값의 평균 행수, 평균 선택도는 대략 16.7건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요 밑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커스트 키 컬럼에 있는 값 1,500만 건 중에서 샘플링에 사용되는 행수 총 109개이고요. 요 각각의 커스트 키 값이 몇 개 있는지 예상 값을 옆에 가지고 있습니다. 230건, 129건, 230건.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 값이고요. 실제 값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실제 행수를 출력을 해줍니다. 상위 10건 이외의 나머지에 대해서 궁금하면 검색 버튼을 클릭을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비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커스트 키 사이에 있는 또 다른 커스트 키에 대한 평균 값들은 대략 17개 정도로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이 각각의 커스트 키 109개, 1번부터 109번까지 109개에 대해서 이 평균 행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거를 하트로 표시한 게 왼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109건에 대해서 그 행수를 y축에다가 표시를 한 거고요. 막대의 길이가 바로 그 행수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이 최대 행수에 해당이 되고요. 클릭해 보면 1204, 168이라고 하는 커스트 키 값의 평균 행수가 319개.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건짜리 행을 가지고 있는 커스트 키 컬럼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O 커스트 키라고 하는 열의 평균 행수는 142개, 최대값은 320개, 최소값은 1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열은 선택성이 높은, 즉 검색 대상 행수가 작은 열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인덱스로 열로 만들어도 될 만한 괜찮은 후보 열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매우 불균등한 분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어떤 값이 여기서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의 행을 가지고 있는 열이 아니기 때문에 혹여나 이 열의 인덱스를 만들었을 때 그런 불균등 분포나 밀도 차이로 인해서 엉뚱한 인덱스를 쓰거나 인덱스를 안 쓰거나 실행 계획이 잘못되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거의 없다라는 거죠. 인덱스를 따로 만들어줘도 될 만한 훌륭한 열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 특정 열 참조 쿼리 검색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O 커스트 키라고 하는 열을 참조하는 다른 쿼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만일에 이 커스트 키라고 하는 열을 참조하는 또 다른 쿼리들이 많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 열의 인덱스를 만들었을 때 이 쿼리들이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거죠.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쿼리 검색을 통해서 어떤 쿼리가 이 열을 포함을 하고 있고 그 쿼리가 실행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실행 빈도가 많을수록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쿼리의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를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대로라면 인덱스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이 쿼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인덱스를 만들어도 되겠다라는 것을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돌아가도록 하죠. 자, 이펙트 오더스 테이블에다가 커스트 키 컬럼의 인덱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마스터가 아니라 세일즈포 CL이라고 하는 DB이고요. 인덱스를 하나 만들어 주고 지금은 데모이기 때문에 다른 옵션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 건짜리 테이블이기 때문에 동안에 발생할 수 있고요. 왕눈이 상태를 통해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작업이 지금 수행 중에 있고 조만간 마무리가 되겠죠. 그 사이 아까 띄워놓은 쿼리를 제가 잠깐 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크리에이트 인덱스 작업이 완료가 된 것 같네요. 자, 오케이. 작업이 끝났고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저희가 평균 한 4, 500ms 정도의 응답 속도를 가졌던 이 쿼리를 이제 인덱스를 만들었으니까요. 다시 실행하면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호출을 해서 성능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오우. 자, 아까 응답 속도가 한 4, 500ms 정도 걸리던 것이 지금 거의 뭐 평균적으로 0에 가까운 응답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왕눈이에는 뭐 아예 검출도 되지를 않네요. 성능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쿼리 튜닝 기능에 들어가서 우리 쿼리 튜닝 4총사 네 번째입니다. 지금 보셨던 이 쿼리, 예, 매개 변수 쿼리이자 동적 쿼리였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죠. 이 쿼리가 사실은 특정 프로시저 안에서 호출되는 쿼리였어요. 그 프로시저 안에서 동적 쿼리로 호출이 되거나 혹은 또 다른 서브 프로시저로 호출되는 쿼리였을 때 그 상황을 DBA나 개발자가 사전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눈이에서는 이 쿼리가 지금 어느 프로시저에 호출이 되는지를 알려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스쿼 서버 쪽에서 그 내용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활용을 하시라고 다총사 네 번째 기능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팝업 메뉴 출력해 보면 여기 프로시저 내부 문자열 검색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면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이 쿼리 통계의 네 번째 프로시저 내부 문자열 검색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O 언더스코어 cost key라고 하는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는 프로시저 보여달라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오케이. 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이미 알고 있죠? UP4 Tools for Query Tuning이라고 하는 프로시저가 2017년 1월 1일자에 마지막으로 수정이 됐고 캐시는 두 개가 올라가 있고 최근 마지막 실행한 시각이 오후 5시 47분 실행 횟수는 401번 캐시상의 실행 횟수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시저의 평균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만일 이 프로시저가 맞는지를 클릭을 해서 확인해 보면 오케이, 이 프로시저 안에 지금 이 컬럼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는 쿼리가 동적 쿼리로 호출이 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게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프로시저 안에 동적 쿼리를 쓰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왕눈이 버전 6에서 제공하는 쿼리 튜닝 4총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컨설팅 나가서 튜닝 작업을 할 때도 사실은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는 기능이고 실제로 이것보다도 많은 중요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 시간에는 기본적인 기능과 과정 그리고 목적과 내용만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왕눈이에서 이 기능만 잘 활용을 하셔도 서비스 쿼리에 대한 튜닝 작업을 하실 때 매우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실제로 왕눈이는 EBA만 보시는 게 아니라 개발자들도 설치를 해놓고 자기 담당 업무에 대해서 쿼리들을 확인하는, 튜닝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져가시는 고객사들도 많이 계세요. 따라서 이 기능이 그런 고객분들께 도움이 되실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튜닝 자체에 관련된 그 기술적인 내용들은 이제 따로 학습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 들으러 오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